이봐요 진나영씨. 아무도 없는 방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거냐고요.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나가요. 당장. 어찌나 큰 소란이었던지 밖에서 듣고 있던 한현성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나영은 그만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치고 맙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져버린 물건을 주워든 사람은 한현성이었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 한현성이 먼저 알게 되는 채우리의 정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2층 비밀의 방문이 열리자 진나영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집안 식구들은 꽁꽁 싸매고 어머니는 문고리만 잡아도 화를 내던 그곳에 드디어 내 발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방의 비밀은 진나영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시한 비밀이었죠. 금괴나 비자금 같은 걸 쌓아둔 방이었나 내심 기대했던 진나영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릴 적 잃어버린 김마리의 아들 현성이 형의 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살짝 놀라긴 했어요. 형이 있었구나. 현성씨가 외동아들이 아니구나. 하지만 뭐 어때? 지금은 외동아들인데 얼마나 다행이야. 형이 있었으면 나눠 갔던가 형이 더 가졌을 것 같은데. 순간 기뻐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김마리가 이곳의 물건들을 슬픈 눈으로 만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진나영은 이곳의 물건들을 치워버릴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다 방 한켠에 놓여진 액자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잘생겼네. 현성씨랑은 별로 안 닮은 것 같네. 그렇게 사진을 보고 얼평을 하고 있던 순간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어디서 봤더라?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될 것을. 꼭 쓸데없는 호기심이 이를 망치기 마련이죠. 진나영은 아이의 사진을 꼴똘히 바라보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쏟습니다. 헉, 이럴 수가. 채우리 선생. 진나영은 깜짝 놀라서 애가 떨어질 뻔했죠. 떨어졌어야 했는데. 아까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진나영이 한현성 이전에 작업하던 남자는 채우리였죠. 진수지와 가깝게 지내는 채우리를 보고 작업을 걸어봤지만 채우리는 한현성처럼 호락호락한 남자가 아니었잖아요. 채우리에게 잘 보이려 도시락도 싸가고 진료실을 자기 집 마냥 들락날락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였죠. 그때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던 채우리의 진료실에서 채우리의 가족 사진과 어릴 적 사진이 놓여있던 액자를 본 적이 있었던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진나영이 그 사진 속 채우리를 기억해낸 거였죠. 어쩜 이래? 말도 안 돼. 잃어버렸다던 현성씨 형이 채우리 선생이라고?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엽니다. 어머, 얘 여기서 뭐해? 노려보는 김마리입니다. 죄송해요. 잠시 둘러봤어요. 이 방 정리하고 콩이 침대 들여놓으면 그때 들어와. 그전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방을 정리할 마음을 먹은 터라. 그때처럼 노발대발하진 않았죠. 네, 그럴게요 어머니. 진나영은 초조해졌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알면 안 되죠. 2층 방은 이제 비워질 테고 현우는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가족들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는데 현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근데 그 현우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채울이라면 이건 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진나영의 계획에는 없었던 변수가 등장해버리는 거죠. 등잔밑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언젠가는 밝혀질 게 뻔하다는 생각에 진나영은 초조해졌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진나영은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채우리의 진료실 사진을 없애기로 한 거죠. 없애기로라기보단 훔치기로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채우리의 어릴 적 사진을 훔칠 계획을 짭니다. 일부러 점심시간 자리를 비운 시간에 거사를 치르기로 마음먹습니다. 해들병원에 도착하자 진나영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였죠. 한본부장 부인이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병원에 들락거리지 말라는 한진태 원장의 충고는 개무시한 채 현성이랑 점심 먹는다는 핑계로 뻔질나게 들락거렸거든요. 오늘도 병원을 찾은 진나영의 발길이 향한 곳은 본부장실이 아닌 정신과 병동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진나영의 모습을 한현성이 멀리서 발견합니다. 나영씨?
연락도 없이 병원엔 어쩐 일이지? 콩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근데 저쪽은 산부인과가 아닌데? 왜 정신과 병동으로 가는 거지? 설마 수지랑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니야? 한현성은 내심 불안했죠. 두 자매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던 터라. 괜히 두 사람 싸움에 콩이가 잘못될까. 불안한 마음에 정신과 병동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모두가 식사를 하러 간 점심시간. 모든 곳이 프리패스였던 진나영은 아무 제지 없이 진료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진나영은 조심스레 채우리의 진료실을 노크합니다. 똑똑. 반응이 없네요. 채우리도 점심을 먹으러 간 거죠. 하늘도 진나영을 돕는군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간 진나영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채우리의 책상에 놓여있는 액자를 만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기가 본 게 맞는지. 어쩜 맞아요. 2층 방에서 본 사진 속 그 아이와 채우리 선생의 어릴 적 사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진짜였어. 정말 채우리 선생이 현성씨 형이었어. 액자만 챙겨서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립니다. 놀란 진나영이 문 쪽을 바라봅니다. 채우리였죠. 채우리도 진나영을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봐요 진나영씨. 아무도 없는 방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거냐고요.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나가요. 당장. 진나영의 뒤를 따라온 한현성이 놀라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밖에서도 들리는 엄청난 소란에 노크고 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영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채우리 선생님. 임산부한테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작스런 현성의 등장에 놀란 진나영이 그만 액자를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쨍그랑. 여기저기 유리파편이 튀고 진나영이 액자를 다시 주우려 하자 한현성이 뜯어말립니다. 나영씨 안 돼요. 위험해요. 만지지 마요. 그러고는 자신이 액자를 집어들죠. 현성씨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진나영이 그런 현성을 말려보려 하지만 누가 봐도 수상하죠. 만지지 마세요도 아니고 보면 안 돼요라니. 한현성은 액자를 빤히 쳐다봅니다. 대체 이게 뭐라고 다들 이 난리야. 형? 현우 형 사진이 왜 여기에? 놀란 한현성이 진나영에게 되묻습니다. 나영씨 우리 형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진나영은 망했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그런 한현성을 보며 채우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사진을 가지고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그렇게 병실을 쫓겨나는 두 사람입니다. 나영씨 금방 제가 본 게 뭔가요? 왜 현우 형 사진을 채우리 선생이?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고요? 다그치는 현성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진나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채우리 선생이 우리 형이었다니. 혼란스럽긴 한현성도 마찬가지였죠. 진나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현성씨. 모른 척해요 제발. 우리 콩이를 위해서 제발. 어머님도 정리하기로 한 현우를 이제서 찾으면 뭐해요? 채우리 씨와 언니의 사이 몰라요? 어머님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우리 콩이나 현성씨가 찬밥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해들재단은요. 현성씨가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뱀 같은 혀를 가진 진나영의 말에 멍청한 한현성이 순간 흔들립니다. 현우가 돌아오면 잃게 될 자신의 자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요 나영씨.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되는 한현성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으이그.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나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난 진료실에 혼자 남은 채우리는 현성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나영씨 우리 형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분명 우리 형이라고 했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채우리는 결심합니다. 김마리 이사장을 만나야겠어요. 똑똑. 채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얼음공주 김마리가 짜증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과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최선영 씨에게 사과할 일 없어요. 그만 돌아가요. 어이없다는 표정의 채우리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죠? 우리 현우 사진을 당신이 왜? 제 사진이니까요.
놀란 김마리의 눈에선 말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채우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상황인지 알았죠. 하지만 기억에 왜곡이 있는 채우리는 이 사실이 조금 혼란스럽죠. 자신의 어머니는 분명 5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김마리의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도로 뺏은 채우리는 이사장실을 나갑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김마리가 소리칩니다. 현우야. 김마리의 울부짖음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가 살아있었다니요. 눈물을 훔치며 현우를, 아니 채우리를 쫓아가는 김마리입니다. 현우야, 현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채우리는 김마리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성이가 현우를 먼저 찾고도 숨긴 사실을 김마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